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는 모임 고준모의 유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준모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하고 싶으신데, 구체적으로 유원장이 어떤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바빠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원장이 고시원에서 어떤 부분 쪽으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이해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저 유원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2013년도에 고시원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을 왜 시작을 했느냐, 그 당시에 제가 백수였습니다. 엄마 카드를 쓰고 있었고요. 직장도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보통 이제 제가 출근 시간이 오후 2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출근 시간이라고 표현을 드리냐면은 2시쯤 나가서 한 커피숍에서 좀 뭐 좀 하다가 한 5시, 6시 형들 퇴근하면은 그 시간대부터 제 일과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형들이 술 사주니까, 또 얘기 가서 또 재밌게 털어주고 하니까 형들이 저를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 타이밍에 아가씨를 한 명 집에 데리고 갑니다. 여자친구라고 하고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아가씨는 데리고 왔고 결혼은 시켜야 되는데 쟤 논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장남이고 장손이고, 그러한 시점에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그게 고시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제가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백수가 시야는 제일 넓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시점에 제가 연구하던 아이템 자체가 고시원이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미국 친구들한테는 최고의 게스트하우스다, 세상에 독방 쓰는 게스트하우스가 어딨냐, 그래서 막 고시원을 막 파고 있었거든요. 우리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뭐 6개월 전에 고시원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을 때는, 남자 새끼가 할 게 없어서 그런 걸 하냐, 안 된다 이랬지만은, 당장 이제 뭐 결혼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집안 차원에서 급해진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그때 그 양반 전화번호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엄마 따라서 부동산을 한번 따라서 이제 고시원을 구경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기고 엄마 친구한테 돈 빌려서 홍대에서 방 41개 올 미니 고시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좀 전이었고요. 그때 돈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신혼여행 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죽기 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고시원에 돈이 다 들어갔으니까 너는 반전세를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반전세라는 말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월세인 거예요. 노원에 2000에 60에 오래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여자가 그렇게 월세 사는 거 싫어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살면 되지 했는데, 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보여줘야 됐습니다. 내가 선택한 고시원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머리 삭발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혔어요. 그때는 아이러브 고시원이라는 카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독고다이로 부딪혔습니다. 몸으로 때웠습니다. 몸으로 때웠지만은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첫 달에 한 430 정도 벌었던 것 같고, 당시에는 5만 원권이 없어서 그 만 원짜리 제가 처음 받았던 돈 막 기념해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당시, 지금 이 시점에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과연 올 미니 고시원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 나 고시원 하면 당연히 뭐 그런 줄 알았거든요. 무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몰랐기 때문에 덤빌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5년도가 되니까 이제 13년도 이제 홍대 고시원이 안정화되고 이제 쭉 운영을 하다가 이제 집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야, 너 믿을만 하다. 우리 저쪽에 원룸 있는 거 팔자. 그리고 고시원 하나 더 하자. 나한테 얼마 줄 수 있어? 그래서 2호 고시원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방 56개. 미니룸 미니룸 36개, 원룸 20개. 자, 토탈. 그리고 제가 그때 신촌에서 대만 친구들 한국어 선생님 야매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게, 오빠 방 필요하다. 근데 고시원은 싫다. 오피스텔 좀 얻어 달라. 그래서 친구 2명씩 해가지고 쉐어하우스도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한 10개 정도, 토탈 방 10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원장이 그냥 그렇게 돈 벌고 살지, 안정적으로 살지, 왜 컨설팅을 시작을 했냐면은 17년도에 컨설팅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삶 자체가 죽어 있다. 돈 버는 기계는 아니다. 생각보다 건물주한테 월세 내는 날은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고시원이라는 삶 자체가 이렇게 입실료 모아가지고 공과금 내고 건물주한테 월세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 이제 집에 갖다 주고, 이 삶 자체가 반복인데, 내가 30대 초반에 좀 약간 죽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원장 장점이 뭐냐? 자료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교과서 만드는 걸 좋아해요. 차곡차곡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일 사진 찍어두고 이렇게 자료를 모으니까, 내가 교육을 한번 해도 되겠다. 식당에 대한 교육은 많지만은 왜 고시원에 대한 소통의 자리는 없느냐? 교육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다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2년 지나도 안 끝나고 3년 지나도 안 끝난다. 아직도 기억하는데, 노원에 커피숍에서 석계역, 아니야, 공릉역 옆에 카페베네에서 무작정 공지를 올립니다. 교육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8분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고시원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17년도에 처음 교육을 시작을 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만으로 끝날 게 아닌 거예요. 원장님들, 예비 원장님들 자체가 옆에서 같이 동행해 줄 고시원의 동행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컨설팅이 시작이 됐어요. 같이 물건 찾고, 같이 고시원 들어가서 고생하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했던 것 같고요. 초반에는 좀 약간 메인 잡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이거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컨설팅이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 비더스테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브랜드를 왜 만들었냐? 돈 받아 먹으려고 만들었냐? 아닙니다. 고시원을 봐주기 시작을 하고, 다른 예비 원장님들 고시원을 봐주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 기존 고시원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 고시원에서 고시원 냄새가 나면 안 된다. 기존의 고시원이랑 시장을 구분을 해서 원룸의 수요, 고시원은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의 수요를 땡겨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 기존 이름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비더스테이고요.
제가 노원에서 이제 저희 집 오면서 밤 11시쯤 이제 음악 들으면서 가다가 문득 BTS가 생각이 났어요. BTS 기억하기 좋다. 좀 괜찮은 이름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비더스테이입니다. 약간 이제 뭐 콩글리시 느낌도 나지만은 어찌됐든 2022년 현 시점에는 인문학적인 이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비더스테이 브랜드가 나왔고요. 뭐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여러 지점들이 있어요. 이 비더스테이 가지고 원장님들이 뭐 제가 이제 뭐 이거 가맹비 있냐? 가맹비 없어요. 단 이 이름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고시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성공을 하면 좋겠다로 시작을 한 게 이제 비더스테이고요. 저희 비더스테이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고준모의 목적은 뭐냐? 어떤 모임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고시원 성공의 길잡이입니다. 제가 아까 동행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예비 원장님들이 고시원을 시작을 하셨을 때,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고시원 선택입니다. 고시원은 첫 끝발이 중요합니다. 처음 경쟁력 있는 고시원을 잡으면은 쭉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고시원을 잡으면은 실패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한 1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다가 기술자 다 되고 이것저것 다 기술자 다 되고 마지막으로 나와서 하는 말은 절대로 고시원 하지 마라. 고시원 하면 망한다.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유 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 첫 끝발이 중요하다. 좋은 고시원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즉, 내가 안 되는 고시원을 살리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져 있는 고시원을 잡아서 살짝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이 맞다. 어찌됐든 시행착오 없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유 원장의 역할인 것 같고요. 고시원을 시작을 해서 뭐 그렇게 망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사업이다. 단 요렇게 구분기를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쭉 뻗은 고속도로를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고시원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비 원장님들은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있어서 우리 고준모 그리고 유 원장은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냐면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일 빤하다. 제가 다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 이상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시원에서 이제 뭐 가격, 고시원 입실료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고시원에서 나오는 문제점 자체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 원장 자체는 예비 원장님이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두렵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컨설팅 하면은 보통 이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매달리고 그 이후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아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어차피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람 아니면은 시설 문제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사람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답안지 아니면은 시설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해 줄 사람의 연락처, 이게 이 자체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고준모 위원장은 고시원 선배로서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고시원 소통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고시원 원장 자체는 상당히 외로운 직업이다. 왜 외로운 직업일까요? 자기가 친구가 혹은 친척이 고시원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차린 경우 외에는 내 주변에 고시원 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러한 스트레스, 문제 받았을 때 그거를 당장 옆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고준모는 소통이 활발하다. 지금도 우리 고준모를 통해서 고시원을 시작하신 현역 원장님들이 모임도 자주 가주시고 같이 술도 먹으면서 그거를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만 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서로 독고다이로 가면 안 된다. 같이 토론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요즘은 이게 트렌드인 것 같고, 이게 트렌드인 것 같고, 이런 입실자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런 시설 어떻게,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장이 형성이 돼 있다. 딱딱한 위원장이 컨설팅만 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이제 원장님들끼리 워크샵도 갈 건데, 이렇게 좀 약간, 조기 축구회 같은 이런 모임의 분위기가 많이 방영돼 있다. 따라서 고준모는 고시원 소통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고준모의 원칙입니다. 위원장의 원칙이기도 하겠죠. 제가 즐겨가는 저희 동네 이제 피자집, 김상식 피자집인데요. 항상 맛이 일정하고 맛있어서 우리 와이프가 픽업을 원하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배달료도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자집 가서 제가 상당히 인상 깊었던 거는 가게 한편에 사장님 사진이 있고 이러한 원칙이 있어요. 재료의 철학, 가격의 철학, 마음의 철학.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맛있는 피자를 만드시는 게 아닐까. 저도 여기 사장님에 비할 바는 못하지만은 제 나름대로의 고준모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잘하면 가족 4명이 먹고 살 수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자. 고준모를 시작을 했을 때도 돈보다는 좀 사명감, 책임감이 있어야 그게 컨설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예비 원장님들 고시원 들어가시면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엄마는 물어봐요. 네 가게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왜 남의 가게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런데 제 생각은 컨설팅이라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이다. 만약에 제가 짧게 치고 빠지고 짧게 치고 빠지고 짧게 치고 빠지고 요 컨셉으로 갔다고 하면은 일 자체가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은 한 가정이 가족 4명이 먹고 살 수 있다. 요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요.
지금도 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제 자신을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가 안 할 고시원이면은 다른 사람도 안 하는 게 맞다. 아니면 과감히 노라고 말하자. 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선택한 거다. 우리는 A안, B안, C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분이 그 고시원을 선택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고시원 이제 선택에 있어서 쭉 뻗은 길을 가는 것보다는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예비 원장님이 내가 이 고시원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요것보다는 나 같으면은 이 고시원을 할 것 같은데 요 마인드로 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닌 건 노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떨 때는 의견 충돌을 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원칙 자체가 그렇게 토론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고시원을 그 사람이 하게끔 하자. 그게 유원장의 역할이다. 그렇게 안 하면 난 부동산이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시원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원장은 마법사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하자. 수익률 부분인데요. 내가 상대방을 꼬시려고 이만큼 버는데 이만큼 벌 수 있습니다. 이만큼 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자. 이게 제 원칙이고 저희 고준모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청주에 사는 친구, 중학교 동창이랑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전화하면서 야, 뻥 좀 칠까? 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붙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뻥치는 거 다 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생각이 그래요. 물 들어올 때 너 저어라. 땡겨라. 그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나. 저희 와이프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온 결론이 어찌됐든 그냥 너는 너 스타일대로 해라. 이게 나온 결론이고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자. 고준모 원칙 자체가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자. 내가 이게 돈 쫓아가고 이러면은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서 여기저기서 나를 많이 불러주면은 그게 내가 돈 버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준모 원칙입니다. 원장님이 고시원을 잔금을 치른 날은 내가 꼭 잠을 자자. 이제 저희 고준모의 전체적인 원칙에 이제 부합이 되는 건데요. 내가 한번 자보고 거기 고시원 컨디션도 판단해보고 거기서 씻어서 온수도 체크해보고 분위기도 체크해보고 그 과정이 있어야지 그 고시원 성공에 다다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잔금을 치르는 날은 자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거창하게 보이지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할 도리가 무엇인가, 고준모가 할 도리가 무엇인가, 이상 고준모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 원장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뭐 고준모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고시원, 교육, 견학. 이 파트에 있어서는 고시원 돈 됩니다, 돈 됩니다, 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고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고시원 견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환상을 가지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이 돈 투입해 가지고 지금 내가 총 예산이 얼마인데 고시원 하나 깔고 이렇게 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유 원장이 늘 말씀드리는 게, 이론이랑 실전은 결합이 돼야 된다. 따라서 견학의 시간을 가지자. 고시원 견학 시간에는 뭐 강남이 됐든 홍대가 됐든 건대가 됐든 한 구역을 지정을 해서 저랑 한 바퀴 쭉 도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왜 그 과정이 맞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고시원이 상권 싸움이다. 상권. 돈이 도는 곳에서 고시원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견학을 진행을 하고, 요 상권에서 이 혼합룸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도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견학을 참여하시면은 원장님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랑 실전을 이렇게 틀리구나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업무, 고시원 컨설팅.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고시원 자체 뭐 그렇게 어려운 사업입니까? 단 시간, 불안감, 고시원에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내가 모르는 일이 닥쳤을 때 유원장을 통해서 불안감, 같이 가는 동반자 역할을 제가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시원 공사. 뭐 이제 고준모 이제 주 업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고시원 시장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은 살짝 손봐서 편안하게 갈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고시원 자체는 내가 이제 편하려고 하는 게 고시원이다.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이제 공사다. 뭐 공사 거창한 한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고시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2022년 현 시점에 맞는 트렌드에 맞추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홍보를 깔면은, 위치가 괜찮은 고시원, 입지가 좋은 고시원 같으면은 꾸준히 흘러갈 수 있다. 제가 늘 100을 말씀드리는데요. 고시원 공사를 통해서 전화가 오는 환경 자체가 10명 중에서, 과거에는 10명 중에서 옛날 시설 가지고 3명만 계약되던 게 100명 중에 30명 계약하면 이 고시원 자체는 꾸준히 만실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보다 편하게 고시원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컨설팅 과정은 어떻게 돼요? 저는 크게 4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시원 선택. 첫 끝발이 중요하다고 했죠. 유원장이랑 같이 고시원을 찾아본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고시원을 찾고, 두 번째, 내가 투잡이냐, 뭐 메인이냐, 돈이냐, 편한 게 뭐냐, 컨셉에 맞춰서 맞는 고시원을 선택하는 과정을 가지고요. 두 번째, 고시원 인수 준비. 자, 고시원 인수를 할 때 유원장이랑 같이 그 고시원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돼요. 대체로 잠금 전에 해당 고시원을 방문해서 이제 그 원장한테 이 고시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예비 원장님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유원장이랑 같이 가서 같이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여기는 시설 뭐 바꿔야 되고,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고, 운영 어떻게 해야 되고, 대략적인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 고시원을 인수할 예비 원장님과 같이 토론의 시간을 가지면서 잠금 전까지 전략을 짜고요. 세 번째, 고시원 셋업입니다. 고시원 셋업에 있어서는 공사도 있겠죠, 운영도 있겠죠, 홍보도 있겠죠. 유원장이랑 같이 고시원을 구축하는 시간을 가진다. 네 번째, 정착의 단계입니다. 고시원 공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은, 지금도 저한테 이제 컨설팅 받은 원장님들 대다수가 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워크숍도 같이 가는 것 같은데요, 반값 올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혼자 하면 너무 외롭다. 그렇기 때문에 유원장이랑 같이 전략을 세우고 반값을 어느 정도 올릴지. 두 번째, 소통입니다. 유원장이 컨설팅이 끝나더라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통할 사람이 필요하다. 가이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도 예배 원장님들 자체가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셔서 유원장이 어느 정도 끝나도 계속해서 이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전화가 올 때마다 즐겁습니다. 원장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원장 자체가 뭐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은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자체는 다 대다수가 비슷비슷하다. 거기에 있어서 유원장이 나도 겪었던 문제니까 원장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정착하는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 자, 컨설팅 기간은 보통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기간 끝났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장사가 되고 안정화됐다 싶으면 그때 유원장이 빠지는 거지, 딱딱하게 컨설팅 기간은 이때부터 이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유원장이 장사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시간을 줄인다, 요 개념이 맞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컨설팅 기간이 끝나는 기간은 사장님이, 원장님이 그 고시원을 파실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원장 컨설팅 고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가족 같은 모임이다. 가끔씩 만나서 즐겁게 술도 먹고, 가끔씩 만나서 즐겁게 커피도 마시고,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셔서 이제 저랑 이제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컨설팅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이랑 1대1로 만나가지고 뭐 같이 이제 고시원 선택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고생도 하고 거창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맨투맨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자,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고시원의 정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원장님 자체가 그 고시원 들어가서 잘 안 된다. 그럼 제 자체가 웃으면서 원장님을 볼 수 있겠느냐. 어차피 고시원 안 되면 내 욕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고준모의 컨설팅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고준모 컨설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자세한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이제 저랑 티타임이나 인터뷰 시간에 이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시원 선택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은 뭘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냐면은 예비 원장님의 컨셉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더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고시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편하게 꾸준히 돈 벌 수 있는 거를 위원장 자체는 추구를 하기 때문에 원장님 인터뷰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여쭤봐요. 혼자 오셔도 좋고, 저는 이제 배우자분이랑 이제 같이 오시는 걸 더 선호를 하는데, 그 사람을, 예비 원장님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지 맞는 궁합의 고시원을 들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컨셉 짜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저를 뭐 무당, 점쟁이세요? 무당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터뷰 시간에 취미도 여쭤보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배경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셨으면 어떤 직장을 다니셨고 어떤 파트에 계셨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고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시원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고시원 매물 자체가 나와서 소화를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마담뚜처럼 이 사람은 이 고시원에 들어가면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 사람은 이 고시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요 시간 자체가 우리 고준모 컨설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어떨 때는 사장님 500만 버시죠, 사장님 컨셉이랑 안 맞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700을 목표로 하시지만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시간. 어떨 때 보면은요, 제가 이제 티타임이랑 인터뷰를 왜 하냐면은 100%다 고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고시원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충동적으로 고시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위원장 자체가 이 사람은 고시원 하면은 실패 볼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은 브레이크 거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충동적으로 고시원이 잘 된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철새처럼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고시원에 관심이 있지만 다른 거 돈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나 그거 한번 해볼까, 그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고준모 원칙에 있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번 함으로써 그 사람 가족 4명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 무수히 많은 예비 원장님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지는 것 같고요. 인터뷰 후에는 교육, 견학 시간을 통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고시원이랑 현실 필드에서 고시원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런 게 틀리고 이런 게 맞구나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매물에 있어서는 저도 분석을 하고 원장님도 분석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분석을 하고 매물 자체가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C급 쓰레기 뭐 쓰레기라는 표현은 그런데 고시원 매물 자체는 많죠. 그렇지만은 유 원장이 봤을 때 한 달에 쓸만한 고시원은 많아야 2개, 3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베스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 만약에 유 원장은 이 고시원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객 자체, 원장님 자체가 틀리게 판단을 하고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 고시원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요. 자, 고시원이 선택이 되면은 이제 고시원 인수 준비를 들어가는데 뭐 소방서, 보험 가입 이런 거는 이제 당연한 한 거고요. 저 자체는 교육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다. 자, 특히 이제 컴퓨터 교육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교육은 운영이랑 홍보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고시원 홍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케팅 대리님이 나와가지고 커피숍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네이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보시는 게, 나 컴퓨터 잘 못한다. 아니면은 내가 너무 바빠서 광고 올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또 우리 대리님이 맡아서 아주 싼 가격으로 꾸준히 이제 광고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교육 받으셔가지고 직접 마케팅을 하셔도 되고요. 저 운영에 있어서는 유 원장이 그동안 고시원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서류, 고시원에 관련된 공통된 서류, 아니면 이제 운영법, 입실표 어떻게 하는지 있어서 제가 또 맨투맨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교육 시간에는 이제 실습 시간도 가진다. 이제 시간이 되시는 이제 원장님들은 물건이 확정되고 이제 잔금까지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 사이에 공사 현장에 오세요. 거기서 나무도 한번 잘라 보시고 이것저것 고시원 원장으로서 배워야 될 부분을 이제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임 원장 인터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잔금 전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인수할 고시원에 가서 그 원장한테 어떻게 그 고시원을 운영을 하면 되는지 이제 인수인계 전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유 원장이 같이 가서, 왜냐면은 원장님이 봤을 때는 하나만 보이던 게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했고 이렇게 바꾸고 여기는 이렇게 보수하고 같이 원장님이랑 가서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자체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외에 이제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짤 건지, 홍보 시스템은 어떻게 짤 건지, 그리고 공사는 어떻게 들어갈지, 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자, C파트, 고시원 셋업 파트는 잔금을 치르고 나서 유 원장은 항상 원칙이 그 고시원에서 잡니다. 고시원을 취침을 통해서 그 고시원의 분위기, 개선사항, 요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겠다. 자료를 모아서 이제 들어오시는 원장님이랑 토론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바꿀 거 바꾸는 시간을 가지고요. 자, 인수인계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막상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은 전에 원장 자체가 넘겨주는 자료 자체가 뒤죽박죽이다. 뒤죽박죽.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좀 약간 숨은 그림 찾기, 퍼즐 맞추기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는 저랑 예배 원장님이 같이 이제 전임 원장이 넘겨주는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시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 받는 거죠. 그 입실표 어떻게 하고 입실료 문자 어떻게 보내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요.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나면은 객실 점검에 들어갑니다. 고시원 객실 점검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우리가 고시원을 인수를 할 때 해당 고시원의 모든 방을 본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객실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고시원 객실 점검 차원에서 모든 방을 예비 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고객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 사람 얼굴만 봐서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의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전략의 시간을 가진다. 자, 마지막에 고시원 운영에 있어서는 각종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운영 시스템 구축을 하고, 우리 마케팅 대리님 통해 가지고 광고는 어떻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짜고 나면은 어느 정도 반응이 온다. 고시원이 안정화된다. 거기서 유원장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원장님이 헤매고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때, 그때도 유원장이 나서서 전화 받는 게 문제다. 이게 전화를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화는 많이 오는데 손님을 못 땡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 또한 투입될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현역 원장님한테 그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점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개선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안정화됐을 때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빠지겠죠. 그렇지만은 그때도 위원장이 끝나는 게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위원장님 어떻게 해요? 전화 오거나 카톡 오셨을 때 계속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즉, 컨설팅 기간이 끝나더라도 냉정하게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저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문제 해결의 시간을 가진다. 이상 이제 저희 고주모 이제 컨설팅 과정 커리큘럼 목차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례들이 많아요. 이제 다음에 사진을 모아가지고 또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주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그럼 유원장을 컨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티타임. 두 번째, 인터뷰. 세 번째, 교육 견학인데요. 자, 티타임은 어떤 거냐? 원장님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배 원장님들이. 내가 고시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런 게 궁금하고, 이런 게 궁금하고, 이런 게 궁금하고, 이런 게 궁금하다. 오세요. 주로, 제가 컨설팅 봐드리고 있는,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는 고시원 현장에 커피숍에서 이제 주로 시간을 가지는데,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지 마시고 Q&A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맞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유원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현역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시원이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유원장이 파악을 했을 때 그 원장님이 열심히 안 해서 그 고시원이 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과거에는 이 방식대로 해서 장사가 됐지만은 2022년 현 시점에는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 영업이 부족한 게 된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도 유원장이랑 토론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구나,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예비원장님 인터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시원은 사람이 하는 거다.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고시원이 맞을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 고시원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즉, 고시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보고 해야 된다. 컨셉에 맞아야 된다. 이 점을 저랑 같이 이제 말씀 나누시면은 저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제일 베스트 솔루션으로 갈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 고시원 교육 견학, 여기서도 이제 유원장을 만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퍼블릭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론과 실전은 반반인데, 유원장이 이거 여기 괜찮다고 했지.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고시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제가, 열심히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막 교육 시간에 오면은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막 받아줬고 결국에는 나쁜 용도로 그 자료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고시원 고준모의 교육 견학을 참여를 하려면은 반드시 티타임이라든지 인터뷰 시간을 거쳐서 적합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소수 정예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고준모에 대한 소개 시간이었고요. 여기 이제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 꼭 저를 통해서 컨설팅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단 고시원에 있어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